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니? 다른 말이라고 했니? 다른 말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봐줘.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맞아 틀려?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직선의 방정식 안에는 1차 함수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했어. 두 가지. 어떤 모양? x는 k 하나랑요. 하나 더. y는 k. 요 두 녀석은 1차 함수라고 부를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나타내는 도형은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는 0꼴로 만들어 놓으시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이런 방정식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얘는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과 기본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표준형 안에는 미정계수가 지금 몇 개? 2개. 기본형 안에는 미정계수가 몇 개? 3개니까 보통은 미정계수는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어? 2개. 좌표 2개 있으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미정계수 2개만 있어도 되는데 얘는 어거지로 하나를 늘려놓은 모양인 거예요. 맞죠? 그치만 얘랑 얘가 둘 다 필요해요. 왜냐? 표준형은요. 아무래도 y는 하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y는 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x는 k 같은 모양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함수적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형은 말 그대로 방정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빠짐없이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건 A가 나타내는 건 뭐? 기울기. B가 나타내는 건 Y절편. 기울기나 Y절편이 한눈에 보인다는 장점이 또 있죠. 맞아요. 대신 Y는 하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변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시면 안 되죠. 함부로. 그죠? 함수니까. 그치만 얘는 는 0의 꼴이잖아. 맞아? 만약에 기울기가 분수였어. 그러면 기본형으로 정리하시면 좌우변에다가 분모의 값을 곱해주시면 정수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는 는 0이기 때문에 좌우변에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보는 게 자유로운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난 시간에 뭐까지 배웠었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배웠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정점은 움직이는 점, 가만히 있는 점?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콤마 뭐로 나타나 있어? 상수 콤마 상수로 나타나 있어. 즉 뭐가 없다?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변수, 미지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포함된 점은 그럼 정점이 아니라 뭔 점이야? 동점이죠. 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때니까요. 맞죠? 그 형태도 기본형이랑 표준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형이랑 표준형에서 정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어. x-a 플러스 b. 아, 얘는 기울기가 얼마고?
M이고 정점 누구를 지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맞아요? 얘는 한쪽으로 넘겨서 는 0 하고 정리하고 나면 뭐에 관한 항등식이었게? 이거 항등식이야. 뭐에 관한? M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그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지나는? A, B를 지나는. 그래서 얘는 M에 관한 항등식이었습니다. 기본형으로 나타내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있었거든요. 그건 누구였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k로 묶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a'x, b'y, c'은 0 요렇게 두는 방법. 는 0으로 정리됐으니까 기본형이죠. 맞아요. 얘는 뭐에 관한 항등식이었니? k에 관한 항등식이었어요.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얘는 누굴 지나는데? 누굴 지나는데?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얘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 뭐야? 직선이잖아. 맞지? 직선 나타내고요. 얘도 직선을 나타내요. 맞아? 그 두 직선의 뭔 점? 교점을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그걸 정점으로 갖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였어. 걔를 고정해놓고 k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겠니 그러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얘가 고정되어 있다며. 점 하나 고정해놓고 직선을 그으면 뭐만 달라지는 거야? 기울기만 달라지는 거야. 맞지? 근데 다만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m이 그대로 기울기예요. 맞죠? 여기서 기울기는 k야? 그건 아니다. 그치?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x 앞에 개수가 기울긴 거니까 요 녀석에서는 기울기가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얘가 가진 장점은 뭐였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교점이 예쁘게 정수점이 나오면 그냥 찾아도 되겠지만 교점이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거 오늘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거예요. 직선의 위치관계도 조금 얘기하고 끝났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동해봐,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 종류 나오니? 몇 가지 나오게? 네, 공간인지 평면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지? 직선의 위치관계는 공간일 때랑 평면일 때랑 달라요. 그죠? 일단은 평면이라고 가정하고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직선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선생님 안 만날 수도 있지. 왜 네 맘대로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진짜 얘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일종의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얘네들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거든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건데 이 교점이라는 건 얘들아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니? 두 직선의 교점. 두 직선의 교점 뭘 의미합니까? 두 직선의 교점은 뭘 의미하게요? 한 글자도 안 나온다고? 뭐죠? 뭘까요?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근인 거죠. 직선이니까 1차랑 1차잖아. 맞아? 연립 1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의 쌍이 나와야 돼. 순서쌍이. 맞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가 일반적인 해를 갖는 경우인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 만난다라는 건 뭔 행하다?
평행하다라는 거고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해죠. 맞아요. 해가 없거나 특수한 해 하나 더 있지 뭐. 무수히 많다도 특수한 해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평행하면 교점이 없는 거고 세 번째 뭐 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일치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기울기로 접근을 해보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기울기가 둘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차이가 나면 결국 한 점에서 만나요.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0.999999999 라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울기가 비슷해 보여도 저 멀리 가면 만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하다?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평행하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그것만 말하면 돼? 뭐는 다르다? y절편은 다르다. 왜냐?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일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종류입니까? 평면에서 라고 물어보면? 가 아니라 두 가지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왜? 뭐가 빠지는 거야? 일치하는 경우는 빠져줘야 되는 거야. 둘이 같은 직선인 거니까. 맞아?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아? 근데 여기에 플러스 공간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1번, 2번, 3번 다 나오고요. 하나 더, 4번. 그치, 꼬인 위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었죠. 꼬인 위치는 평행한 건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은 거. 이런 애들이 꼬인 위치였죠. 맞아요. 그렇구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래서 평면상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나온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온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직선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중에 특수한 경우 하나를 설명을 할 건데 요렇게 만날 때요. 뭔 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걸 뭐 한다고 부르게?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직교한다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직교하는 상황은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직교하는 상황은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얘네들의 기울기에 관련이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오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가장 쉬운 걸로 먼저 생각해보자면 y는 x가 있어. 괜찮아? y는 x. 그럼 여기 사이에 각도 몇 도라 그랬니 얘들아? 45도라 그랬지. 그럼 이거 수직으로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수직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야? 45도가 돼야 되니까 요거 직선의 기울기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x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울기 곱 지금 얼마? 기울기 얼마 얘? 1. 얘 기울기 얼마?
1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선생님 그건 얘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울기 어떤 걸로든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나 생각해봐. 기울기 아무거나. 2.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지는 몰라도 수직으로 만나고 싶으면 자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 각을 x라고 하면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세요. 여기 x 돼야 되지 않겠니? 맞아? 요렇게 수선의 발 내려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나와야 하는 모양인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닮은 또는 길이를 같게 잘라놓는다면 합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아? 얘가 2x라는 기울기를 가졌다는 건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라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1대 2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 생각해보시면 y는 2분의 1의 모양인데 기울기 얘 양수였으면 얘는 뭔 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는 거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분모 분자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로 바꿔준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아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2분의 1이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3분의 2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요? 5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요거 가지고 문제로 가볼 건데 9번부터 볼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했니 얘들아? 2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꼭 점이 2개 아니어도 좌표에 준하는 정보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 알고 있어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4,-1을 지나고 얘 평행하다. 이거 뭐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 알려주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니까 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x로 시작할 것이고 4,-1 지나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 계산 어려운 거 안 시켰는데 7. 네. 이번에는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이것도 뭐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녀석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그거의 수직인 기울기도 알 수 있겠죠. 맞아? 이 녀석의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x값의 증가량 얼마야 지훈아? 플러스 5. 요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y값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다 얘 지금? 마이너스 2다. 그럼 그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종현아?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면 수직이라고 했어?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지 수직이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한 20번 되는 것 같아 진짜로.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2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y는 2분의 1x로 시작하고 1 넣었을 때 2 나온다 하셔도 되겠지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만 두고 마무리할게요. 얘 기울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맞죠? 여러분은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10번 봅니다. 지금 얘네 직선의 방정식이 기본형으로 나와 있어? 표준형으로 나와 있어? 기본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건 방정식의 해로 접근하면 해가 뭐 하다는 거야? 해가 평행 해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1번. 그럼 물론 얘는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라고 써볼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어. 해볼게. ay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a분의 16x 마이너스 a분의 2 얘랑 그죠? 2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3y다. y는 3분의 2 마이너스 a x 플러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럼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고요. 뭐는 달라야 돼요?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6이랑 3분의 2 마이너스 a랑은 같고 마이너스 a분의 2랑 3분의 1은 다르다. 요거 두 개 이렇게 이용해 볼 수도 있다고, 그지? 근데 중학교 때 기억을 살짝 되살려 보시면 얘랑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을 때 어떻게 푸는지 배우신 적 있을 텐데 이거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다고 없다고 지금? 해가 없다고, 그지? 그럼 그거 어떻게 봤었냐면 x 앞에 개수의 b랑 y 앞에 개수의 b랑 상수항의 개수의 b까지 봐서 이 둘은 뭐하고? 같고 이 둘은 다르다라고 해서 푸는 방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거라고. 혹시 지금 나 이거 생소하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해되세요? 얘가 왜 같아야 되고 얘가 왜 달라야 되는지? 이 둘이 같다는 뭐에서 나온 거야? 기울기가 같다 해서 나온 거야. 그죠?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앞에 개수 이 둘이 같아지려면 지금 이 모양인 거잖아. 맞아?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아야지 기울기가 같아진다고. 근데 이 둘은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뭐야? 얘는 y절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까지 같아버리면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직선이 돼버리잖아. 맞아?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율은 같고 얘는 다르다 하시면 뭐? 평행. 얘까지 같아버리면 뭐? 일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로 바로 푼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2-a분의 16이랑 마이너스 3분의 a랑 같다예요. 그죠? 맞음? 맞아? 선생님 얘랑 모양이 다른데요? 상관없어.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라고 놔봐. 똑같아지죠? 그잖아. 얘 크로스로 곱해서 같다라고 놓은 거랑 똑같아지잖아. 맞지? 그러면 a-2는 48이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이 위에 올릴게. 이렇게. 괜찮아? 그럼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8은 0이다 되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8 8 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즉 a는 뭐 아니면 뭐다? a는 8 아니면 마이너스 6이다 인데 뭐는 안 돼? 뭐는 안 돼 지금?
마이너스 6은 안 돼요. 왜? 마이너스 6이 돼버리는 순간 요거 다 뭐해져? 같아지는 거잖아.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이거 2 될 거지, 맞아?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Y절편이 다르다. 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 이들 같아져 버리는 거죠, Y절편.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아니라 A는 얼마여야 되겠다? 8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두 직선이 수직일 때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둘이 곱해서 지금 우리 기울기 다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6이랑 3분의 2 마이너스 A랑 곱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크로스로 곱해서 크로스로가 아니라 얘는 등호가 아니니까 그냥 곱해야지. 마이너스 3A 분의 16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32 마이너스 16A가 3A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19A는 32다. A는 얼마다? 19분의 32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긴데 이거 선생님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수직을 찾는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공식을 하나 더 외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외우시면 되거든요. 기본형에서 수직 조건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얘랑 얘가 나와 있을 때 얘네 둘의 곱 더하기 얘네 둘의 곱의 합이 0이다 이용하시면 얘가 정리해보시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면 요거 하나 더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우는 거에는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라는 것만 알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만 알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9번이랑 10번 먼저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이제는 직선이 3개 등장할 거거든요.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일치하는 직선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관계. 칠판 봐야지. 놔보세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 종류나 나올까?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가지 종류였어요? 2개였죠? 2개였죠? 일치하는 게 빠질 거니까.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지?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2가지였다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 종류 나오게. 세 가지일 것 같아? 2가지일 것 같아? 몇 가지일까? 보통 직선이 여러 개 등장하면 뭐를 기준점으로 잡냐면요. 평면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느냐를 기준으로 봐요. 최소 평면은 몇 개로 나뉘어지게? 일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평면을 최소 개수로 나누려면 3개 다 평행하면 돼. 셋 다 평행하면 지금 평면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게? 4개죠? 1, 2, 3, 4. 평면이라는 건 직선과 동일하게 끝이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무한히 넓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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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최소입니다. 그러면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있나?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죠? 맞아? 그러면
그 다음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6개가 나올 거예요. 6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거야. 그럼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로 나뉘죠. 맞아? 아니면 요것도 가능하다.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지 않는 대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얘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1, 2, 3, 4, 5, 6,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죠? 그럼 7개의 영역으로 나누기 가능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지훈아? 7개 되게 안 되게? 됩니다. 지금 얘네들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이 겹치지 않도록 하나 더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영역으로 나뉘죠. 맞아. 이게 최다 평면으로 나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오직 누구? 요것만 있어요. 그죠? 맞아. 평면상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종류 나오는데? 4가지 종류 나오는데 평면을 4개의 영역, 6개의 영역 또는 7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 최다로 나눈다라고 하면 몇 개의 영역? 7개로 나누는 게 최대예요. 괜찮아? 그럼 요거는 뭐 꼭 문제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서로 다른 직선 4개로 평면은 최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게. 서로 다른 직선 2개 가지고는요. 몇 개로 나뉘어지는 거야? 4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맞아? 2개일 때는 4개. 직선 3개일 때는 7개. 직선이 4개 되면요. 어떨까? 일단 영역이 최대 개수로 나뉘어지려면 교점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 상태에서 교점이 겹치는 게 없도록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눌게요. 괜찮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그죠? 9, 10, 11. 총 몇 개? 11개. 혹시 규칙성이 보이나? 5개일 때는 아 미친 새끼야 그만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규칙성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늘어나요? 3개 늘어나네. 얼마만큼 늘어나요? 4개 늘어나네. 얼마만큼 늘어날까? 5개 늘어나겠죠. 몇 개의 영역? 16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열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규칙성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지금도 어떻게 문제를 내려면 낼 수는 있겠죠? 우리 집 현관은 이틀만 청소를 안 해도 무지개 색깔이 돼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대.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 근데 보니까 두 직선은 온전히 다 나와 있거든요. 쟤네 둘이 평행하니? 얘랑 얘랑 누가 봐도 평행이 아니지 지금. 기울기가 딱 봐도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방법은 가능? 얘는 그냥 싹수가 글러 먹은 거야. 그지? 그럼 가능한 건 얘거나 여야 되는 거 아니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다라고 하니까요. 그죠? 아 그럼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1번 요걸 직선 L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L과 평행하거나 그럼 요런 그림 되는 거겠죠? 맞아?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 2번 누구와 평행하거나? M과 평행하거나 한 가지가 더 있다. 3번째 요 그림이 되려면 L과 M의 뭔 점을 지나거나 교점을 지나거나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L과 평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A가 얼마면 될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싶다고. A가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렇잖아. 얘분의 얘랑 A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M이랑 평행하고 싶으면 A는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2면 되겠네. 이거는 교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지? 연립방정식 풀게요. 물론 Y는 하고 정리하셔서 푸셔도 되는데 제 눈에는 얘가 그냥 더하면 예쁘게 계산이 될 것 같아서. 그치? 맞아? 그냥 가감법으로 풀어도 예쁘게 나오지 않아? 둘이 더해봤더니 3x는 민지야 얼마? 칠판 보고 대답하세요. 칠판. 둘이 더했어요. 그럼 y는 사라지고 3x 남잖아. 3x는 하고 숫자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왜요?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요? 근데 맨 뒤에 앉은 거예요 지금? 책 보고 대답하세요. 3이어야 되는 거죠? x는 얼마? 그럼 x가 1일 때 y는 얼마 집어넣었더니? 6이네요. 맞아? 아, 누굴 지나고 싶다? 1,6을 지나고 싶다. 누가? ax-y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1,6 대입했더니 a-6 플러스 1이 0이다. a가 얼마다? a가 얼마면 돼? 5면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한 a는 총 몇 개? 3개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이거는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었고요. 새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라고 하면 얘는 뭐게? 새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다. 그럼 어때야 되게요? 한 직선상에 있는 새 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새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면 동엽아 어디에 있다고 새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새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한 직선상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려면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게? 새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 이거 뭐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니? 기울기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새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면 걔는 위치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 11-1번 한 문제만 먼저 좀 풀어보자. 그 다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해볼 건데요. 어떤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뭘로 구해야 하게? 네 글자. 일단 제가 원한 네 글자는 최단거리였거든요. 최단거리로 구하시려면 수선을 내리셔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수선의 발을 내리셔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메커니즘은 수직인 직선을 만드는 겁니다. 요 직선을 L이라고 하고요. 얘가 뭐 4,3 마이너스 4,3 이런 거였다고 쳐볼게요. 얘는 Y는 2X였다고 쳐보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요 점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게 기본 베이스야, 원래는. 그럼 요 점을 찾고 싶으면 요 수직인 직선이 필요하죠. 맞아요? 요 수직인 직선은요. 기울기가 얼마일까? 요 직선의 수직이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요렇게. 맞지?
맞으면 대답. 맞니?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얼마?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아? 그러면 요 수선의 바를 찾기 위해서는 요 직선이랑 뭔립? 연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x랑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찾으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는 게 방법인데 귀찮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친절하신 수학자 선생님들께서 공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공식 외우는 걸 뭘 또 외워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계산을 줄여주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공식을 이용할 때 등장합니다. 기본형의 쓸모가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을 반드시 기본형으로 두셔야 해요. 기본형 어떻게 생긴 거야? 어쩌고저쩌고? 는 0의 꼴로 정리하는 거라고. 괜찮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래서 넘기실 겁니다. 어떻게? 요 직선을 는 0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y는 2x랑 마이너스 4,3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얘 뭐 꼴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는 0 꼴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괜찮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계산은 x 앞의 개수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 분자에는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왜 절대값이 들어가냐면 거리라서요. 그죠?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양수 만들려고 절대값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엔 마이너스 4,3이라는 좌표를 대입할 거야. 어디에? 여기 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4, y 자리에 3 대입할 거라고. 괜찮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럼 분모는 얼마? 분모 얼마? 루트 5. 분자는 얼마? 11이구나. 그래서 5분의 11 루트 5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괜찮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반드시 직선을 무슨 형으로 둔다? 기본형으로 둔다. 는 0의 꼴로 정리한다. 뭐라고? 는 0의 꼴로 정리한다고요. 그리고 분모에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들어갈 거고요. 분자에는 좌표가 그 방정식에 대입된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해볼게요. 12번. 6,13과 이거 직선 나와 있는 게 기본형이야, 표준형이야? 표준형이에요. 그럼 무슨 형으로 바꿔줘야 돼, 다시?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3분의 4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됐지? 는 0. 맞아? 근데 는 0의 장점은 뭐라고? 좌우변에 어떤 숫자 곱하셔도 상관없다고. 3분의 4 꼴배기 싫잖아. 얼마 곱할래? 3 곱할게요. 그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이라는 기본형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은요. 얘랑 6,13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근데 그 거리가 얼마라고? 9래요. 그죠? 해볼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분모부터 씁니다. 루트 뭐의 제곱? 4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3의 제곱 얼마? 분의 절대값 6이랑 13 집어넣었더니 6, 4, 24 마이너스 39 플러스 3K 괜찮나요? 는 얼마라고요?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 나온다고? 9 나온다고. 됐죠? 그럼 이거 절대값 안에 계산해봤더니 3K 마이너스 15 맞니? 이거 분모 얼마야? 루트 25니까 5네요. 넘겨봤더니 45 괜찮아요? 그럼 절대값을 풀어주고 나면 3K 마이너스 15는 얼마여야 돼? 풀마 45죠. 맞아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죠?
넘어가면요. 플러스일 때는 K가 얼마? 3K가 60이거나 그죠? 마이너스일 때는 넘겨주시면 3K가 마이너스 30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즉 K는 얼마거나? 20이거나 마이너스 10이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네요.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정답은 얼마? 10이 될 건데 얘가 왜 두 개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왜 두 개 나오는 걸까? 지금 점은요.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 맞지? 정점이에요. 찍혀 있다고 안 움직이잖아. 직선이 움직이는 거야 맞지? 직선에 변수가 들어있잖아. 누구? K. Y절편이 바뀌는 거야. 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라고요. 맞아? 그러면 거리가 움직이다 보면 구가 되는 순간이 위쪽에서도 한 번 있고 아래쪽에서도 한 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위쪽에서 거리가 구가 되는 게 하나 있었다면 요 아래쪽에도 거리가 구가 되는 게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K가 두 가지가 나오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2-1번 한번 해봐. 계산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13번 한번 볼 건데 봐봐. 어떤 두 직선 간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요. 만나는 직선은 거리를 안 물어봐. 무슨 얘기냐?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다고 쳐요.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봐야 될까?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거리는 0이지. 맞아? 뭐 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점에서 이 점에다 수선의 발 내렸을 때랑 이 점에서 이 점에다 수선의 발 내렸을 때랑 거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볼 수 없어.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 오직 뭐 할 때만 물어보게요? 평행할 때만. 왜? 평행한 두 직선은요? 어디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이 거리가 계속 어때? 일정하지 않아요? 그게 평행한 직선의 특징 아니야? 그지?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뭘로 구하는 거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는 거예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행한 경우에는 두 직선 중에 하나에서 점을 고르고 나머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뭐부터 고르실래요?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오른쪽 할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나오는 좌표를 찾을게요. 그럼 좌표는 당연히 어떤 점을 갖다 써도 상관없어. 그지? 계속 거리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좋아? 점이 예쁜 게 좋겠죠. 그죠? 간단한 정수점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제일 예쁘지 않을까? 그죠? 0,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 얘가 0,2 지난다는 거 확인됐지? 그럼 0,2랑 요 직선 사이에 뭐 구하시면 된다? 거리 구하시면 된다. 해보자. 분모 x의 개수 얼마? 루트 5의 제곱 얼마? 5. 마이너스 2. y 앞의 개수의 제곱 얼마? 4. 그죠? 여기에다가 x 자리에 0, y 자리에 2 집어넣으시면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렇게 되네. 맞아? 분모 얼마? 3. 분자 얼마? 6. 거리 얼마? 2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1분 줄게. 해봐. 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도형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 맨 처음 배운 건 이런 직각삼각형의 넓이부터 찾았을 거야. 이거 넓이 어떻게 찾아? 2분의 1 AB 이렇게 찾죠. 맞아? 왜냐면 이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거든.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라고 배운 거거든. 밑변의 길이와 얘는 높이가 필요하죠. 맞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그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을까 싶어서 갖고 왔는데 요거 가운데 끼인 각 세타라고 해서 구하는 넓이 공식도 하나 있지 않아? 기억나요 이거? 안 나? 2분의 1 AB랑 뭐가 더 곱해져야 돼? 사인 세타까지 곱해지면 돼. 얘도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수선의 발 내리잖아? 요 길이가 높이죠. 맞아? A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놓으면 걔가 높이 되거든. 그런 증명 과정이 있었습니다. 얘 생소하면 안 된다. 이건 어차피 대수할 때 또 나올 거야. 2분의 1 사인 끼인가 이건 중3 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얘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올라와 볼 건데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찍어볼게. 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점 A는 몇 사분면의 점? 점 A는 몇 사분면의 점? 1사분면의 점. 야, 나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는데 너네가 대충 찍어서 되겠니? 마이너스 1,2는 몇 사분면의 점? 2사분면의 점. 5, 마이너스 1은 4사분면의 점. 이렇게 해서 A, B, C 점 3개 있는데 나도 한 칸 한 칸 나눠서 그리는데 너네가 대충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겠죠? 좌표 평면 예쁘게 그려서 만들어 봤더니 이런 삼각형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레드선 해서 회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다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찾아야 될까? 아무것도 몰라. 너네 지금 고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모지랭이가 됐어.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할까? 그치, 사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들을 빼서 계산했을 거야 아마 중학생 때는. 중학생 때도 이런 거 넓이 구하라는 문제 나와요. 근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1번, 2번, 3번 넓이 빼서 푸시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능한 방법은 아니야.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운 게 있으니까 적용을 해보자 이건데 이제는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밑변의 길이로 삼으면 얘가 직각은 아니니까 지금 수직은 아니니까요. 그죠? 수직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확인되면 얘 곱하기 얘로 그냥 계산하면 되죠. 맞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아? 일단 BC의 길이부터 찾을게. 이 가로 길이 몇 칸?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가로 길이 몇 칸?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 몇 칸? 6칸. 세로 길이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 칸? 3칸. 6칸, 3칸입니다. 원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C의 길이 찾고 나면 얘 길이 얼마? 3루트 5 나오네요. 맞아? 그럼 여기에 뭐만 있으면? 높이만 있으면 되잖아. 맞아? 높이만 있으면 얘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요 길이가 3루트 5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맞니? 그럼 H 찾고 싶으면요.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점 A 사이의 거리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럼 BC라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만들게. 얘 기울기 얼마? 6분의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맞아? 기울기 얼마? 빨리빨리 대답해줘야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 이거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나온다 하자. 그러면 2분의 3? 그럼 넘겨주시면 기본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x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다. 맞지? 거슬린다. 얼마 곱할까? 2 곱하자. 그랬더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얘랑 누구? 점 A 3,4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자. 그러면 얘 분모 루트 뭐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 5분의 절대값 3, 4 집어넣었더니 3 플러스 8 마이너스 3 얼마? 8 이렇게 되나요? 맞아? 유리화 따로 하지 않을게. 왜? 어차피 이 둘 뭐 할 거라서? 곱할 거라서 3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셔야죠. 맞아요? 삼각형 곱하기 2분의 1 안에서
틀리는 건 아주 유구한 전설이 있는 계산 실수예요. 10년 전에도 그런 계산 실수를 했고 100년 전에도 그런 계산 실수를 했을 거야. 나도 아직도 가끔 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계산을 그냥 뇌 빼고 해버리시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그래서 항상 전두엽에 힘을 빡 주고 계산하실 때는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해보니까 얼마 정답? 12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해보자. 14-1번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지금 내가 얘네들은 점이 어차피 다 안 예뻐, 그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거나 하는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직선을 구하는 게 얘를 구하나 얘를 구하나 얘를 구하나 난이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얘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더 구하기 쉬운 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걔를 밑변으로 설정하는 게 유리하겠죠? 해보세요. 14-1번. 지금 하고 있는 좌표평면 단원에서 자취라는 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점의 자취. 점의 자취는 어떤 형태냐? a, 2a라는 건 정점이야, 동점이야? 동점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점의 자취예요.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애입니까? y는 2x 위에 있는 점 아니야? 왜냐? 얘가 뭐의 좌표야? x의 좌표지, 맞아? 얘가 뭐의 좌표야? y의 좌표지. x랑 y의 관계식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 y는 x를 2배 하니까 나오네. 그죠? y는 2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일 거라고.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a, a 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x 제곱 위에 있는 점 아니야? x 제곱하면 y 나오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썼으면 a, 2a-3 이렇게 썼으면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일까? y는 2x-3 위에 있겠지. 얘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면 y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 당연한 얘기잖아. a,a는 어디 위에 있는 거? y는 x 위에 있는 거.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듯이 얘네들도 이 위에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괜찮아? 즉 점의 좌치라는 건요, x, y라는 점이 있다면 이 둘의 뭘 보는 거라고?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 게 자취의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나타내는 자취를 알려드린 게 몇 가지 있는데 1번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같은 점들을 모아놓는다. 그럼 얘 어떻게 생긴 거야?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대표적으로 중점 있겠고요, 그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다 모아놓으면 얘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아, 얘는 수직 이등분선을 나타내네요. 이거 앞쪽에 필기가 되어 있어야 맞다. 이거 내가 앞에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다잉. 두 번째, 이번에는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 볼게요. 그럼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 이렇게 거리 같을 거, 그죠? 이런 데도 있겠죠? 이런 데도 있겠죠? 모아 놓으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됩니다.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왜? 여기 작은 각도 있잖아. 얘를 이등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 놓으면 얘는 뭐의 이등분선이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자취예요. 다시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 뭐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럼 얘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여라 라고 알려줬지만 이거 지우고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괜찮아? 해볼게요. 그럼 그 점을 P라고 둡니다. X, Y. 점 P, X, Y가 요 직선을 L이라고 하고요. 요 직선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랑 L 사이의 거리랑 이 녀석이랑 M 사이의 둘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이 X랑 Y에 뭘 찾는 거? 관계식을 찾는 게 목표라고. 되겠어? 해볼게요. L과 X, Y 사이의 거리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얼마? 분모 얼마? 13분의 절대값 3x-2y 플러스 1. 괜찮아? L과의 거리. M과의 거리 구해보자. 개수 계산해보니까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서 분모 얼마? 똑같네. 분자는요. x, y 대입했더니 2x-3y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둘의 뭘 찾는 거라고? 관계식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거 x에 y에 섞여있는 등식이 나왔잖아. 이거 관계식이잖아. 맞아? 그럼 분모 약분해도 되겠죠? 그리고 양쪽에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 같다라는 건 둘이 똑같거나 부반대거나라는 얘기 아니야? 복부동순이라고 해서 한쪽에만 풀마 붙이시면 돼요. 한쪽만 괄호로 묶어서 풀마 붙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넘겨보시면 1번 X 되겠죠?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좌변으로. 그럼 마이너스 3y 넘어가면 플러스 3y니까 플러스 y 맞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5는 0 하나 나오고요. 그죠? 두 번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거야. 그럼 플러스 2x 되니까 5x 맞아? 플러스 3y가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y 돼서 마이너스 5y 맞아? 그리고 플러스 4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해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은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요 둘이 이루는 각은 뭘까? 직각이죠. 맞아요. 이 둘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검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두 개 찾았어? 그럼 이 둘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5-1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2강 끝까지 해오시면 돼요.